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 더 여러분의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라고 느끼고 있는 책영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책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인스타 퀴즈로 예고를 드렸다시피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다루겠습니다. 인스타에 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관심을 갖고 있던 책이었지만 한 분은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미뤄뒀던 책인데 책영사 에피소드 올라오기 전에 읽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멤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공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네. 저는 이번 주,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일이었어가지고 즐거운 생일 주간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제 딸이 제 생일날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딸의 생일 범벅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벌써 3살이 됐어요. 3살. 만 3살? 36개월이니까. 네네. 꽉꽉 채워가지고. 네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안군. 시간이 빠르게 가군요. 그렇죠. 네. 3년 늙은 안군. 그러니까요. 이제 군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항상 말하면서 안홍 하고 싶어? 안홍? 아니, 그럼 맵스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니, 어쨌든 정확하게 그 닉네임이 있으시지만 저는 일종의 그 연령대가 반영된 닉네임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이 군이라는 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긴 하나, 뭐 뜻만 제 기억으로는 좀 다양하게 썼던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장관한테도 무슨 약간 그 윗서의 선배나 아니면 스승 같은 분은 무슨 군 교육부 장관 아무개 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얼핏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나무위키를 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친구나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높일 때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다 너 손 아래니까. 우리는 영원히 너를 안 그렇긴 하겠네요. 부르겠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 나이랑 개념이 아니라 손위 손아래 개념이라서 옛날에 제가 이걸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모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한테 교육부 장관 아무개 군 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시스. 두 개의 근황을 말할 게 있습니다. 먼저 지난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면 지난 방송 뭔가 녹음하러 피부가 좀 물광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늘 이렇습니다. 그런가? 늘 얼굴이 좋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난 녹음하러 오는 길에 우리 라미님 출산 축하 선물을 안군과 돈을 합쳐 샀는데 제가 그걸 603번 버스 뒷자리에 내리고 맞아요. 네. 슬픈 두고 일이 내렸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녹음 중에 버스 회사에서 찾았다 전화가 왔고, 제가 지난 주말 40분 무려 주말에 40분 다녀오셨군요. 버스를 타고 도저히 주중에 시간이 안 나서 가서 종점에 갔더니 정말 깜짝 그대로 놀랐어. 있었나요? 되게 시스테믹하게 분실물 그 모시가 있어. 그래서 내 그때 버스 번호와 내 이름을 말했더니 바로 딱 내주더라고. 그렇죠. 바로 그런 일을 하던 게 그 술꾼 여자들 그 이름 뭐지? 그 배우? 한선화가 나왔던 그 진해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에서 한선화의 담당 직무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였어요. 한선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갈아타셨죠? 제가 이름을 박지현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오늘 증정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죠? 품목이? 감사합니다. 그 그릇 전문점에서 저기 우리 첫째 딸과 둘째 딸 쓸 수저 세트 그게 뭐 건강과 복을 기원한답니다. 잘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얘들아 제발 무럭무럭 자라라. 제 기억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저도 그 라이히 그 첫째가 났을 때 제가 그 일본 갔다 오면서 사왔던 게 그 수저 아니에요? 수저 젓가락 세트 주셨어요. 그러네. 네네. 나 몰랐어. 무슨 캐릭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미피를 주셨는데 아, 맞네요. 미피가 기억이 토끼의 최애 캐릭터거든요. 토끼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젓가락을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숟가락을 쓰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라이야 듣고 있다면 밥을 잘 먹어주길 바란다. 못 먹나요? 요즘에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서 동생 때문에 삐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퇴행을 겪고 있어요. 첫째가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기저귀를 떼는데 기저귀를 다시 찹니다. 그리고 응애 울어요. 엄마의 사랑 너무 다시 신기한 나에게로 거예요. 약간 이런 네. 건가? 그래서 이게 관심을 받으려고 모두를 자기 옆에 두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또 새로운 육아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그렇다고 군것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섭취할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으면은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군것질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떡밥 네네. 같은 거 먹잖아. 아니 지금 그리고 36개월은 여러분 떡밥 먹을 때가 새우국 아니고요. 먹었나요? 빼빼로, 허니버터칩, 이미 과자를 머시멜로. 아니 근데 엄마가 너무 빨리 준 거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저희 방임주의네. 초콜릿 이미 다 먹었고. 군것질로 밥 대신 그렇죠. 요즘에는 오렌지 주스에 빠져가지고 밥 대신 그걸 엄청 먹습니다. 군것질 이야기에서 많은데. 말인데 두 번째 저의 근황은 바로 슈톨렌. 대박. 맛있게 드셨나요? 대박. 너무 맛있던데? 너 왜 그 말은 안 했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배가 고파서 때 먹어서 맛있었던 거야? 아니면 성심당 슈톨렌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 네. 여러분 성심당을 가면 슈톨렌을 사 드세요. 너무 맛있더라. 대박. 나 진짜 백수님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 성심당은 슈톨렌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튀김 소보로 튀김소보로 유명한 집이죠. 아니야, 거기- 아직 못 먹었어요. 아니 거기는 저 딸기 케이크로 유명해. 아직 성심당 다 유명하고. 원조는 튀김소보로라니까. 몰라. 슈톨렌이 엄청 맛있어. 나 깜짝 놀랐네. 맛있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라민님이 라민도 먹었나요? 전달받지 못해서 아직 오늘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안 가져왔는데요. 너 왜 그래? 그대로 있어요. 까먹었습니다. 죄송한데. 뭐지?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너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러네.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뻔뻔한데? 네. 그때 뭐야? 저기 한강책 훔친 거랑 비슷해. 아니. 너무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확히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훔친 이 게 이야기 아니라 계속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언급하시면 안 신고한다니까요? 됩니다. 네. 치고 말해놓고 언급하지 말래. 나 아니,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박정훈 대령님. 군사 경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조심해라.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끝. 네. 자, 안군이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하지 않는 관계로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하다 보니 댓글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2주 만에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텀의 변경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래 좀 안 달렸더라. 가장 먼저 속상했어. 제이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최경사 부제는 아무것도 없다 또는 최경사가 필름클럽을 이긴 거다인 것 같네요. 기록의 숭고함을 언급하시니 이 최경사의 에피소드들 역시 굉장한 기록물이라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라미님 두 자녀분들이 훗날 커서 최경사를 들으면 이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들 존재의 증거겠죠. 노시스님의 반복 루틴은 퍼펙트 데이즈 주인공 같기도 하네요. 토익 매년 응시하시고 헤어질 결심 수시로 보고 노시스님의 반복 루틴 멋집니다. 안군과 맥스는 혐관 같기도 하고 서로 탐색하면서 자극하는 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상대편의 지식을 의심하는 패턴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서점에서 김기태 소설집 샀고요. 최경사에서도 곧 책을 다루신다니 신이 납니다. 아마 저희 공개되기 전에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라는 장편, 김기태는 단편이니 각각 다루셔도 좋을 듯해요. 참 어제 러브레터 재개봉 보고 왔습니다. 세로형 자막이라 감성 돋고 영화 속 선배로 나오는 남주가 푸른 산호초 노래도 부르고 사투리가 심한 억양을 써서 신기했습니다. 안구님도 어여 극장에서 보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푸른 산호초 그때가 제가 그 노래를 한이가 부르기 전까지는 몰라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 세로형 자막이라고 하니 그것도 또 궁금해서 그 안구 봤어요? 그래서 다시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뭘 미리 얘기해? 2주의 채경 생활. 네. 아 근데 혐관이라고 쓰셔가지고 난 이게 뭔가 무슨 표현인지 모르셨죠? 네, 그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쓰죠. 그래요? 뭐 최근 많이 쓴 건 아니고 좀 됐죠. 근데 저는 뭐라 그럴까 혐오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가 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안군과 혐관 뭐 그렇게 또 뭐 진지하게 쓰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웃자고 하신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 혐관이기도 아니거니와 그 혐오라는 표현을 우리 사회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옛날에는 그냥 뭐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된 표현이 이 혐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점점 더 관계가 혐오스러워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제이드님 땀나시지 않을까요? 살짝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제이드님을 네. 비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회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쵸. 그런 얘기가 사실 이 또 소설에 나옵니다. 이 혐오 관계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안군 뭐 다들 응하는 거 보니까 어느 표현인지는 또 아시는 모양이네. 저는 사실 그냥 리액션했습니다. 솔직해서 고맙네. 상사가 말씀하실 때 그냥 하는 이런 거 영혼 같은 없는. 거잖아요. 회식 자리 가면 두 분은 기억하시는 뭔지 아시나요? 뭐 말하는 거예요? 똑같네. 저는 뭐 항상 리액션을 여왕이니까. 뭐 말하는 거지?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브레터 저희 최경사 했었던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025년에 2020년 크리스마스 팝업 방송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러브레터 예전에 방송하신 거 다시 찾아 들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일본 애니에 푹 절여진 상태라 영화 러브레터의 학원물 클리셰가 너무 재밌었어요. 방송 속의 맥스는 4년 전에 이미 나무위키 아리를 하고 계셨네요. 히로코의 코트로 시작한 영화가 후반부 패딩을 벗어 화사한 톤의 니트를 입고 설원에서 울부짖는 설정으로 바뀔 때 엄청난 감동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 높이도 전반과 후반 달라져 있어 히로코가 상실을 받아들이든 머물러 있든 히로코를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럼 또. 그러니까요. 야 빠르네. 그때 나무위키를 제가 하여튼 어쨌든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그럼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그걸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뭘 건드셨을 텐데 아마 그 편집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무슨 아이디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는 뭐 생각도 나지 않고 그때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살짝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 러브레터에서 오겐키 데스카를 하는 그게 그 나카야마 미호가 아니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 목소리가요? 아니 그 모습이 그러면 대역을 쓴 건가요? 대역이랍니다. 그게. 네. 굳이 근데 대역을 써야 추워서 그러게요. 뭐 추워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뒷모습은 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댓글은 목서양님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소재는 참 흥미로웠는데 영화는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낭만화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감독의 인터뷰에서 차가운 영화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주인공들을 다룰 때는 뜨겁게 느껴졌거든요. 계속되는 소격 효과로 영화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저 나름의 사연과 감정 변화가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야코다의 나무 주문했습니다. 읽다 보면 히라야마를 좀 닮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맥스님이 추가해 주실 나무위키 내용도 무척 기다려집니다. 시빌 워에 대한 이야기 아신 거죠? 그거 얘기하고 퍼펙트 뒤에 데이즈 부분에 얘기도 부분이고. 하시고. 방송에서 언급된 슈톨렌과 라미님 축하 선물이 멤버분들에게 전해졌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인트로에서 그걸 이야기를 읽고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다 됐고 슈톨레는 아직 다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깜빡했네요. 내년에 다시 뭐 먹어보죠 뭐. 올해 다시 나. 근데 지금 먹어도 괜찮냐 그거? 이 정도 두면? 근데 냉동에 계속 두고 있어가지고. 근데 네. 두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네네. 제 것도 안 먹었어요. 제 것도 안 먹었어요. 2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오디오 클립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팟빵의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또다시 방송이 업로드 되자마자 뒷북성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아직은 청취 전이고요. 차일드 44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톰 하디와 게리 올드만으로 기대감 뿜뿜. 거기에 원작 소설과 희대의 연쇄살인마까지 상당한 재료를 가졌는데 생각보다 화제가 되지 못한 것 같네요. 평도 조금 애매해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희한하게 시대 배경을 전후 50년대로 바꿔버리고 나치와 전쟁 그리고 정치질 같은 이질적인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약간 뭐랄까 에피소드식이나 시즌제 OTT가 더 어울렸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타인의 삶처럼 시작을 하고 살인의 추억처럼 전개가 되다가 다시 타인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전 본 타인의 삶도 그렇고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알겠고요. 팍팍하고 차가운 저쪽 사회 느낌 안타깝긴 합니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화이니 감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 다큐 3부작 바실라를 보고 왔는데 역덕이라면 좋아할 만한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에 귀순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휴일에 몰입하며 푹 빠져 즐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사극 원경을 볼까 했는데 이방원 스토리가 반복되는 데다가 궁중 암투 얘기와 약간의 배역 미스 매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원경은 계속 화제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무슨 모임에 가서 들었는데 그게 그 청불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나눠서 한다면서요? 방영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나도 처음 들었어. OTT에 그때. 그러면 올리는 거를 그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OTT에는 청불로 가고 방송에는 그냥 뭐 그냥 편집본으로. 네, 그렇게 가는데 OTT에도 그러면 웃기잖아. 그게 재밌었던 게 전체가 다 청불이 아니라 뭐 몇 화까지는 청불이고 그 뒤에는 다시 네네네. 돌아간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청소년이 뒤에 일반 버전을 보는데 그럼 앞부분은 청불이니까 못 그러니까.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OTT에도 청불 버전과 일반 버전이 따로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재밌는 시도를. 그래서 근데 그러네요. 약간 말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래가지고 뭐 그 저 청불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중간에 뭐 시리즈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차일드 44. 네.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뭐 재미없다고 그러셨고. 저 다큐 3부작이요? 네. 바실라. 아니 그리고 그 무슨 신라 시대에 온 뭐 네. 사산조 페르시아의 뭐 왕자 뭐. 저도 요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네. 신라가 페르시아와의 뭔가 교역이나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라라는 당나라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았고 당나라는 진짜 온갖 인종들이 다 모였던 나라라서 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무슨 뭐 그 아까 첫 번째 언급한 영화는 저는 제목조차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평점이 거의 5점인데요. 이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자, 태경사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요. BOKMOVI42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네. 그 한때 그 계속 저희한테 메일을 그래도 종종 보내주시던 긴 장문에 네. 요즘 뜸하시네. 많으셔가지고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네.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000명이 넘어야 광고가 붙는 유튜브 구독이 지금 지난번에 8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래도 824분이 네. 예,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하면 1000명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주의 후원 알아봐야죠. 네,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번 에피소드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노들썸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와, 네, 감사합니다. 노들썸님. 그리고 목서양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몽허니 블랙티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몽하니 블랙티가 이거 스타벅스 메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네. 노시스 왜 웃죠? 아니 말씀하시고 되게 뿌듯해하시는. 아니 근데 갑자기 어. 스타벅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안 그래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기프티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퍼스트 카우 에피소드에서 빵 굽는 거 관련해가지고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걸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계속 안 쓰고 계세요. 몇 년 유효기간이 동안. 이렇게 길어요? 제가 계속 연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연락처를 받지 않고 캡처를 한 거를 보내드렸어서 제가 이제 산 상태니까 계속 날라옵니다.
빨리 쓰세요. 그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이걸 계속 써주셔야. 그럼 왠지 제가 지금 습니다. 안 들을 것 왠지 같아서 까먹으셨을 그냥 것 그냥 같아요.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구마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나물 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는 중에 그 메시지 띠리링이 했던 것 같은데. 네, 23일 오늘 네, 오늘 오후 후원해 주셨네요. 네. 알림을 안 꺼놓으시나 봐요. 불편하시면 아니, 좀 꺼놓으실 것도 이렇게까지 한데. 집착적으로 보시는지는 몰랐네. 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라미하고 안구는 이 돈을 그때 바로바로 찾아가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 인출을 회가 해야 끝나면 됩니다. 예, 바로 인출을 아 해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잊어버렸다 하면 못 가져가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건가요? 그런 법칙을 지금 세울까봐. 아, 알겠습니다. 그냥 안 가져가도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오늘 그 지각비 얘기도 하고 저희가 너무 각박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지각비는 어차피 지각. 그러니까 지각하시는 그리고 그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각비 하면 가장 많이 내실 분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웃지 않는 단 한 명이 있군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네요. 지난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후원자님까지 해서 218회 방송,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그리고 네. 오늘 219회 방송 1부까지가 지난번에 후원해주신 후원자 분들의 송원으로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219회 방송은 아까지 안군이 얘기한 노들썸님하고 목서양님이 추가로 후원해주셔서 오늘 219회 방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몽허니 블랙티님과 구만님께서는 다음번 210회 방송에 4분의 1을 지금 후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계산은 우리가 합니다. 안군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후원 계좌 불러드릴게요. 아, 맞아요. 네. 저희 후원 계좌는요. 되게 스마트해요. 네. 스마트하다. 아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까봐 33332034357666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두 번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서 은행이 안 나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된다. 계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저희. 혹시 그 저희가 국민 이렇게 하는 하나. 게 댓글이 줄어든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 그럼 아니요. 근데 저의 추측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했고 다들 바쁘셔서 정신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지만 만약에 이로 인해 불편하셨다면은 저희가 이게 반농담이라는 것을 네. 피드백을 주세요. 적당히 해라 이런 거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막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안군 상처 안 받는다니까 참 좋네. 네. 자, 두 번째 코너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이번엔 진짜 2주의 책영생, 2주가 안 되는 책영생활이. 네. 자, 오늘 노시스부터 한번 그런가요?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도 바빴네요. 그래서 많이 보진 못했고 1월 11일에 장이모의 홍등을 다시 보았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안 보신 분 있으면 정말 그 공리의 그 아름다움이 폭발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인생을 내가 못 봤는데 그걸 좀 보고 싶어요. 거기도 공리가 나오고. 맞습니다. 공리랑 장이모가 나중에 왕후와도 같이 찍지 않았나? 왕후와도 둘은 찍고. 뭐 거의 영혼의 단짝과 참 묘한 사이야. 2014년에 헤어지고 나서도 2014년에 또 같이 영화를 찍었거든요. 장이모가 진짜 나쁜 남자더만. 그래요? 그 남자한테 또 끌리는 그게 있나 보다. 홍상수와 김민희의 관계 뭐 그런 관계인가요? 공리와 장이모의 관계가? 네, 그 나무위키 잘 써져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한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1월 18일에 히든 페이스를 보았네요. 네. 어땠어요? 너 매우 궁금하다. 아 그래요? 엄청 궁금해. 근데 사실 평이 좋은 영화가 아니어서. 그래요? 평이 안 좋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오늘 아까 같던데. 볼 때 보니까 101만 봤더라고요. 국내 관객이. 오. 저는 재밌었어요. 그쵸. 네, 그게 원작이 음. 컨셉은 쇼킹한데 원작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설렁설렁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리메이크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때깔이 괜찮게 네, 나오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개연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스럽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든 게 재밌었어요. 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법적 대리인이면 같은 번호로 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그 장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너무 스포를 해버렸나? 아주 중요한 몰랐어. 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요? 뭐. 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다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분이 한 분인데. 저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못하고 계시네. 그리고 또 방자전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이거 이 그럴 김대우 법하네요. 감독인가요? 맞아요. 네, 그 감독, 그러니까 3인의 관계에서 질투, 관음, 욕망 이런 컨셉이 간다는 것도 그렇고 원작인데 리메이크했다는 점도 그렇고 해서 나 이름 좀 헷갈려. 김대우 맞아요. 맞죠? 김대우 감독. 예. 다 많이 봤거든요. 음란사생도 그래, 음란소송도 재밌었죠. 한석규 네. 나오는 거. 이 감독이 참 이 뭐랄까 이 주제에 꽂혀 있는 감독인가 봐요. 네, 에로틱 그렇죠. 무언가. 그래서 네, 저는 재밌게 봤네요. 네.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할 거면 이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메이크가 더 낫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네. 더 나았어요. 네. 그래서 박지현은요? 별로 다 모르겠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별로 안 남자들이 좋아하는- 꽂히는 그 지점을 난 모르겠더라. 음. 그리고 송승헌이 연기를 조금 뭐랄까 연기가 물론 젊은 시절보단 늘었는데 연기를 참 전형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 중독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 이를테면 놀란 표정, 막 의심하는 표정 이런 게 너무 그 표정인가요? 되게 그냥 늘 봤던 보던. 표정. 그 약간 가을 동화에서도 약간 봤던 표정이에요. 자판기가 1번, 2번 표정, 3번 표정 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거의 연기 기계네요.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약간 깊이는 좀 느껴지지 않더라. 조여정이 그에 비하면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진 못했고 우리 최다은 언니가 다은 PD가 서브스턴스를 꼭 보라고 꼭 보라고는 아니었고 좀 충격적이고 힘들겠지만 한번 봐라. 너무 22만이 진짜. 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걸 엄청나요. 예매를 해놓고 극장을 가는 길에 또 22만이 아니라 일이 지금 터져서 못 봤어. 26만인가 뭐 그 정도까지 갔을걸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데미모 수상 소감을 봐서도 그렇고 극장에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든 보겠습니다. 끝. 그거 최 PD가 그 보고 오다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날 가다가. 네, 저 들었습니다. 그래요? 11호 음악을 분석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왜 남의 채널에 총을 쏘세요. 우리가 해야지. 능력이 안 되잖아. 음악까지 분석하기에는. 그리고 저는 듣고 어찌나 웃었는가. 자, 안군. 저는 없는데 그나마 할 얘기가 있다면 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봤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즐겨봤었던 유튜브 컨텐츠인데 Every Frame of Painting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알아. 있습니다. 나 알아. 이게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다가 요번 주에 언제 그냥 검색해봤는데 다시 다시 그래?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재밌는데. 네, 요 채널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Every Frame of Painting이라고 영화 작법. 이거 맥스 보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그 봉준호를 좋아해가지고 맞아, 봉준호 영화를 분석한 걸로 핫해졌거든요. 맞아. 뭐 기생충? 아니요, 기생충 전이죠. 살인의 살인의 추억이랑 있었어. 설국열차를 했었고 Every Frame of Painting. 페인팅.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요 채널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귀찮아졌다. 실증이 났다면서 업로드를 안 했거든요. 진짜? 거의 한 8년 넘게 안 됐어요. 왜냐면 전 진짜? 대학생 때 봤으니까. 근데 근데 이게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 업로드가 되기 시작한 걸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다. 최근에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뭐 땡기는 영화가 없었나 보죠. 영화 안 본 거 보니까. 하다하다 유튜브 채널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어쨌든 못 봤습니다.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니? 아니. 뭔가 어쨌든 그 영화관을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요. 혹시나 영화관 갔다가는 약간 좀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미.
네, 저는 요즘에 아시다시피 육아를 하니까 새벽 시간이 조금 저만의 시간이 근데 되더라고요.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시간마다 수유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잠자는 게 큰 진짜? 의미는 없습니다. 진짜 중노동이다. 진짜 피곤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시간대 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류이치 사카모토의 오퍼스. 요거 올라와서 제가 TV 거실에 틀어놓고 잠 오는 영화 아닌가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요걸 틀어놨거든요. 오퍼스? 네. 그 있어요. 그게 아마 작년 말에 한 그거? 작년 말 뭐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그 연주하는 맞아요. 연주한 거 작년 계속 말이야. 촬영한 그 영화. 어. 그게 이제 올라와서 봤는데 와 너무 좋던데요. 그 밤에 불 꺼놓고 저 혼자서 그 고요한 곳에 소리를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 한동안 이거 계속 틀어놓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기사가 떴어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본인 그 운전 기사를 상습 폭행했다는. 진짜요? 전 그 소식을 듣고 야, 나 이건 너무 이건 충격인데. 또 뭐야?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나 아쿠아를 소름 너무 좋아하고 항상 정말 즐겨 음. 듣는데 그 왜냐면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그 손 가녀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손으로 때렸다고? 아 진짜?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 몰랐어 이 뉴스는. 혹시 그 영화 뭐죠? 전장의 크리스마스 찍고 그게 이제 약간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런 그때 그게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군 대위로 나오잖아요. 네. 아 정말. 진짜? 그런 네. 소식이 있어요? 혹시 아닐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아닐 수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기에는 너무 지금 크게 큰 무리를 갔는데요? 지금 빚은 건데 지금. 저 굉장히 깜짝 놀랐고 심지어 다음 소개할 영화는 나 지금 나 정말 내 인생의 뮤지션인데. 고래에서 1호까지 괴물을 라고 말하려는데 이 소식이 그런 아니 안군 말하는 그런 글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 응. 뭐 여튼데 씁쓸해. 그래서 음악이 좋았다. 음악은 좋으니까. 네, 음악이 좋아서 영화도 한번 다시 보았다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영화 한 본 거는요. 이제 곧 개봉할 영화를 앞두고 검은 사제들을 검은 다시 한번 수녀들을- 봤습니다. 네,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요. 검은 수녀들 나온다고 하길래 또 강동원 배우가 특별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여전히 저는 제 스타일이고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호러킨. 네, 여기 맥스님 혹시 보셨나? 뭐가 좋은 궁금하네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그거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을 제가 VRC 저는 시사회를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뭐랄까 일단 파묘보다는 확실히 못하다는 거는 내가 알 수 감독이 있고 같진 않으니까 감독은 다른 네. 감독이에요. 권혁재 감독이라고 저기 진성규 나오는 그 코미디 영화 뭐야 그거? 카운터? 뭐 카운트 권투 영화 그거 만든 감독인데 일단 세계관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장재영 감독의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사 집이라는 데가 IP를 갖고 있어서 그 세계관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검은 사제들 본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김윤석과 강동원을 여자로 바뀌어서 수녀로 바꿔서 송혜교와 전여빈이 하는 거고 박소담은 여자아이였는데 여기는 남자아이로 바뀌고 사실상 리메이크네요. 스피노프 네. 그런 거고 근데 나 1편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 무속도 나오대? 무당도 나와. 검은 사제들에서도 나와요. 똑같이. 그래? 돼지머리도 나오고. 그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김현석 그 신부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악령을 내쫓을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 같이 타협해서 해보자. 그래서 무당이랑도 실력 좋은 무당이라고 하고 뭐 어땠어? 잘 됐어? 안 됐어?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런 컨셉이 잡혀 있고요. 사실 검은 사제들이나 저는 검은 수녀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 이 구마의식 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엑소시스트라든가.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지금 라미는 검은 수녀들 못 봤고 맥스 검은 사제들 못 그러니까, 봐서 서로 답답한 상황.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집단지성이 할 수가 없네 이거를. 근데 뭐 지루하진 않았어요. 지루하진 않았고 송혜교가 약간 터프한 수녀로 나와. 약간 걸크러쉬 수녀. 그래서 요즘 담배도 빡빡 피면서. 그렇죠. 짧게 한 것 같아요. 잘랐구나. 그래서 그게 뭐 나름 매력적이고. 근데 맥스님이 그때 더글로리도 안 보셨죠? 안 봤죠. 왜냐하면 송혜교 배우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역할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연기파 배우. 센 역할 있잖아요. 인상파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요번에도 수녀인데 되게 막 뭐 욕도 하는 수녀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너무 않을까. 최근 이미지가 비슷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검은 수녀들 근데 뭐 이거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개봉이네요. 내일 개봉이고 뭐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보시면 조금 그 설의 장르는 다른 영화니까 오컬트니까 뭐 보러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제가 볼 정도니까 하나도 무섭지는 않다. 그 점은 조금 유의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맥스로 넘어왔네요. 네. 메모리라는 제시카 차스테인하고 피터 아, 사스가드 네네네. 영화 봤는데 그 시사를 못 갔어요 저. 못 갔어요? 네, 화요일에 못 갔어요. 어땠어요? 저도 시사는 못 갔고 그 뭐 출연도 있고 뭐 음. 일이 계속 뺄 시간이 못 빼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스크린으로 반씩 나눠서 봤어요. 절반을 보고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절반을 보고 근데 그 절반의 그 마지막을 보고 그 마지막에 엔딩 테마곡이 또 올라가는데 그거를 듣자마자 바로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머. 그런 극찬인가요? 예, 영화였습니다. 음. 그 음악이 되게 대중음악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프로코 하럼의 무슨 곡이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퀴즈를 화이트 쉐이드 오브 페일이라는 들으면 딱 알 거예요. 이거 약간 막 불어 나오고 그러잖아요 노래. 아니야 영어 노래예요. 근데 약간 뭐 무슨 음악이랑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지선상의 아리아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이 음악은 천만장이 팔렸고 그 즈음 시대에 이 67년도 노래인가 그렇거든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비견될 정도로 쌍포 정도로 비견되는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 영화에서 한 꽤 나와요 이 음악이. 근데 너무 잘 붙어 이 영화랑.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한 번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치매에 걸린 남자와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제 성폭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여성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영화인데 글쎄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저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완전 보고 싶네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다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리메이크 영화네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대만 영화죠. 네, 네. 한국에서 한국 했죠? 리메이크예요. 이게 그 유명해져가지고 막 피아노 배틀이며 맞아요. 뒤로 손만 내밀고 치고 막. 네. 그래서 도경수가 이제 주연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 원작은 못 봤고 이 영화도 나름 근데 되게 이게 플롯이 희한하더라고. 가슴이 선덕선덕. 아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저는 잘 못 알아보게 나중에 해설 봐야지 알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원작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봤어? 저는 다 너무 여러 번 진짜. 봤죠. 그러면 이건 뭐 플롯 스포라고 할 수는 없겠네. 근데 어쨌든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유령 아니야 유령. 전 안 봤는데. 이로리. 하지만 아마도 안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막 큰 그건 아니에요. 안군 이거 약간 러브레터 느낌도 있어. 한번 근데 봐봐. 저는 약간 그 당시에 막 이것이 유행할 때 너무 싫었죠. 네, 이 반감으로 한 거칠해. 그리고 이 이게 너무 피아노 배틀이 갈렸어요. 뭐예요? 왜냐면 이 주걸륜 배우의 그 허세스러움이 맞아. 가득한 그러니까요. 사실 이 영화를 남자가 게- 좋아하긴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 원작하고는 한국 버전이 조금 그런 뭐 허세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뒤로 손 내밀어서 안 쳐요? 그런 건 못 본 그래요? 것 같은데. 아니, 뭐 나오기만 해. 못 본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다는 게 뭐야? 그게 핵심 장면인데 못 본 것 같은데. 잤나? 뭐 나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모두들 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영화라고 치코 앤 리타. 네. 예 이거 너무 감독 좋죠. 쌍 감독이 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썼다라는 신작을 내놨는데 그림체도 거의 비슷하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좀 많이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장 영화네요. 영화 그렇지. 뭔가 기대해도 좋은 그런 영화다. 또 후회를 하고 이거 내가 이거 상 받을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장편 영화상 막 이런 거 받을지도 몰라.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래서 아쉽습니다. 자버리는 바람에 제가 이거 요새 어깨가 다쳐가지고 또 그 약을 먹었는데 너무 졸리더라고. 무슨 이렇게 계속. 그리고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보고 온 브로큰이라는 하정우와 김남길 네. 나오는
범죄물. 뭐 동생이 죽은 맞아요. 범죄 스릴러. 그 장편 상업 영화는 처음 연출한 감독 양치기들이라는 독립 영화 만든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막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줄거리만 보면 저 이렇게 땡기지도 않고 이거 뭐 봐야 되나 막 이런 약간 생각이 들 정도였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봤는데 재밌나요? 의외로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바이어스가 꼈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일단 하정우를 좋아하고 그래요? 오늘 알았네? 하정우가 나올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 이를테면 황해 이런 데서 보는 하정우. 그리고 하정우가 황해에서 근데 황해에서 그 개벽다기 같은 거 든 거는 하정우가 아니라 김은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하정우가 계속 그 정식 무기가 아닌 그 파이프를 들고 다녀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재밌던데요. 이게 원래 카카오에서 플랫폼용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엔터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극장으로 4년 만에 5년 만에 개봉하게 됐는데 그래서 막 더 기대가 없긴 했는데 나름 재밌습니다. 그냥 딱 하정우가 나오는 범죄물 그냥 그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미키 세븐틴. 네, 푸티지 15분. 그 부분 상영. 앞부분 그대로 나왔다던데요? 그래요? 네, 앞부분? 제가 알기로. 근데 그건 다 본 사람이 그게 앞부분인지 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러니까 푸티지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앞부분 토막을, 딱 토막 내 가지고 상영한 거라고 그러던데. 아니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바타도 그랬고 아바타 물의 길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지막 편도 그랬고 최근에 한 게 또 뭐였더라 그런 식으로 상영을 한 게 어쨌든 다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는 이게 앞을 잘라놓은 거야 아니면 여기저기 걸 버혀내어 이렇게 합쳐놓은 거야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인데 이렇게 왜 긴장감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물어봤는데 그 뭐 마케팅하는 쪽에서도 잘 모르더라고 이게 앞부분인지 뭐 근데 그걸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극소수만 아마 원어 쪽 관계자들만 다 보고 있겠죠. 근데 예고편은 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 예고편 말고 그거가 엄청나다던데요. 그 봉준호의 앞선 영화들을 가지고 콜라주 해놓은 그게 진짜 명영상이라는 평이 아주 감명 깊은 영상이죠. 그거를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그거를 사실 워너브로더스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약간 근데 그거는 그 약간 미국 관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받았고 우리나라 관객보다는 그 완전히 다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카데미 전에 뭐 상영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구성인가요? 그런 느낌이고 와 진짜 거장이 납시였도다 막 그런 수준의 그 저기부터 나와요. 플란다스의 개부터 나와. 근데 그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이라 한편으로는 더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거만 봤을 때는 인상이 막 그것만 봤을 때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예고편은 와 저렇게 나오면 재밌겠다. 예고편을 보면 여전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제가 약간의 자료를 찾아보면 안군 봤잖아 이거. 네. 이게 그 SF도 사이파이도 하드 사이파이라며요 이게. 그쵸. 어쨌든 아예 그냥 새 세계를 만들어 버린 거니까요. 하드 사이파이라는 게 그 이를테면 과학적인 성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SF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보통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막 하나에 대한 설명해주고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근데 영화는 뭐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예고편과 그 여러 가지 얘기 기다간 다음에 얘기만 집중해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뭔가 설국열차와 기상충을 합친 것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다. 메인 코너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19의 최경사의 선택은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일간지 연말 리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책으로 지난해 5월 출간돼서 12월 말 기준 약 5만 3천 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분명히 많이 팔린 거긴 한데 작년 말에 워낙 한강 작가의 책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해요.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니까 경력이 사실 굉장히 짧다고도 맞습니다. 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엽 문학상과 독립문학상을 받은 어떤 젊고 새로운 스타 작가의 탄생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독립문학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지 않나요? 보수적이고 좀 기성 작가들한테 많이 주는데 이거 약간 뜻밖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출판평론하는 장은수 출판평론가는 유머와 위트를 무기 삼아 우리 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응원봉 세대의 삶과 희망을 담담하면서도 흥미롭게 펼쳐낸다라고 썼습니다. 표제작이 이제 단편집이고요.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돼서 문장 웹진 역대 조회수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 책영사에서도 다뤘던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좀 더 이게 사실은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더욱 궁금해지는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안 상과 방패는 일단 그 김기태 작가님은 85년생입니다. 그래 나랑 동갑이야. 네, 아, 강원도 그래요? 원주. 네. 아니 근데 정말 모르고 읽었는데 딱 느낌에 여기서 나오는 언급되는 그 소재들이나 이런 게 좀 연령대가 그렇죠. 나랑 정확히 맞겠다는 그 감은 받았었어요. 게다가 고대 언론학부. 어머. 근데 얼굴을 보니까 더 익숙하더라고. 나 근데 그러면 진짜 아는 애인가? 나 계속 오기 전에 사진을 보는데 아는 애인가? 김기태 씨. 날 안다면 연락 좀 해줘요. 네, 습작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뭐 나이로 보면은 비교적 늦가기 당선이지만 37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들어온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 이후 등단 이후에 연속해서 수상 실적을 쌓아오고 있는데 이 독립문학상 얘기를 해보자면 독립문학상이 2000년 개편된 이후에 단편이 아닌 그러니까 한 편이 아닌 소설 단행본에만 시상을 해왔어요. 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편 소설에만 했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요번에 최초로 소설집에다가 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등단 3년 차 만에 독립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 김기태 작가가 최단기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기태 작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장유진과 똑같아. 네, 물론 이후에 장유진 작가가 전업 작가가 된 것처럼 김기태 작가도 지금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본인 스스로를 영양제 조금 먹고 맥주 많이 마시는 사람, 루틴한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글은 퇴근한 이후인 저녁에 주로 쓰고 있는데 2025년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잠깐 쉴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김기태 작가가 집중받았던 건 최근 한국 문학계가 여성 대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성 작가인데. 그러니까 가령 다 여성이 집중되다 보니 이제 청일점으로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또래에는 남성 작가가 도드라진 사람이 없다. 그렇죠. 뭐 있었던 분이 계셨지만 뭐 이슈가 돼서 좀 누구죠? 뭐 정지돈 작가라던가. 그런 분 이슈가 있었어? 뭐 하여튼 네. 검색해볼게. 2023년 젊은 작가상 수상자가 7명 전원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젊은 작가상이 제정된 이래로 여성 작가가 싹쓸이한 게 2014년, 2021년 그리고 2023년인데 2024년 젊은 작가상에서 김기태 작가가 청일점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일종의 그때 읽었었어요, 그럼 안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읽었을 겁니다. 그 일종의 문학계에서 여성 대세 흐름인 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도 문학 소년이 줄어들었다라는 좀 현실을 담은 우려스러운 시선이 담긴 칼럼이 실리기도 했는데 그 칼럼을 보니까 2004년 뉴욕 타임스 소설 베스트셀러 작가의 성비는 비슷했어요. 근데 2024년엔 4분의 3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설책을 사 읽는 독자 중 80%도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 뉴욕타임스 칼럼을 쓴 분은 그 문학을 가르치는 분 입장에서 뭔가 성비가 좀 그러니까 남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심을 담기도 했더라고요.
남성들은 어디로 갔지? 혹시 다 뭐 게임 하는 거. 전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난 전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네. 안구 뭔가 정치적인 생각하고 아유. 있는 것 같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여튼 이 책 어쨌든 2024년 5월 15일에 출간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교보문고 기준 출간 직후에는 주간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동진 평론가가 5월 29일, 5월 말에 바로 이달의 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5월 마지막 주에 주간 베스트 15위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에 첫째 주 10위, 둘째 주에 6위, 셋째 주 5위까지 오르면서 약간 그 스퍼트를 받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흐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동진 평론가는 매달 이걸 선정해요? 제가 그 파이아키아를 꾸준히 보진 않는데 음. 이달의 책이라는 네이밍이 있는 걸로 보아 있지 파이아키아에? 않을까? 네. 아 근데 파이아키아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본인이 파이를 좋아한 아니 그 뭐 있어 뭐 건축 뭐 그런 거라던데. 고대 그리스의 섬 이름인데 섬. 원주율 파이와 건축의 뜻인 아키텍처의 아키에서 아키의 이 어미 이하를 결합했다고 한다. 자기가 만든 네, 약간 그런 의미도 것도 부여하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가져왔네. 네. 네, 여튼 그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편의 세태를 굉장히 생생하게 담아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김기태 작가는 진짜로 아이돌 팬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직접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계에서 매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소설에 반영했을 뿐이다. 나는 나무에 떨어지는 햇살은 문학적이고 거리에 있는 수많은 광고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각에서는 이 소설이 대중문화라는 소재의 침입을 소설에 허용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은 침입이라는 느낌보다는 적극적으로 초대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그 대중문화의 그 뭐 침입이든 뭐 초대든 간에 그 대중문화라는 게 현대인의 특히 뭐 이 또래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뭐 밈 같은 것도 대중문화라고 봤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뭐 일테면 하루키가 계속 브랜드를 거론하듯이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론됨으로써 생활과 굉장히 밀착돼 있고 그 굉장히 이해가 속속되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주고 있죠. 예. 어떤 분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현대 소설이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오늘 비하인드. 오 웬일로? 몰랐던 사실들도 또 알게 되고. Never settle maxio 책 영사.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의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저희를 뭐 계속 들어주신 분들은 또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워낙에 책을 단편집을 한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식은 단편집 중에서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 편을 꼽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간단한 리뷰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하고서 제가 며칠 동안 이게 좀 이렇게 전전반측을 했던 건 그때는 우연히 그때 아마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전부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에 좋아하는 소설이.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약간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겹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말을 단톡방에서 할까 말까 우리 조정을 하자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할까 하셨죠. 말까 하고 있다고 올렸는데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겠다. 우리가 또 재밌을 것 겹칠 같아요.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 겹칠 거다라고 보신 거죠. 약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요? 예. 아유, 근데 궁금해. 사실은 그걸 올릴 때 책을 반밖에 안 읽어가지고. 근데 저도 처음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앞부분은.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근데 뒤로 갈수록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궁금하네. 들더라고요. 아, 네. 각자 그래서 뭘 뽑았을지 너무 궁금해. 저희도 매우 지금 서로가 뭘 뽑았을지가 지금 굉장히 일단 까고 시작하나요?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네. 이거를 하나 고르는 이거는 거죠, 책을 무조건. 네. 하나를 고르고 뭐 정 더 하고 싶으면 뭐 하나 정도, 정도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하고 아마 이 소설을 안 읽으신 분들은 요 지금 저희가 할 게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쵸. 읽으신 분들은 뭐가 좀 최인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 좀 들어요. 막상막한데. 예. 이번엔 거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라미는 지금 말한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뒤쪽에서 나왔을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뭐 할 거예요? 저는 두 개가 너무 막상막해요. 아. 로나 우리의 별입니다. 의외죠. 일단 생각이 안 난다. 뭔가 로나 우리의 별. 뭐 아이유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아이유? 네 로나 아 로나가 사람 이름이죠? 네, 오노라 오로나. 오노라래. 오로나. 오너라 오나라가 아니라 이거 진짜 예상 못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나의 멘트들 있잖아요. 인터뷰 중간중간 멘트들이 등장하는 것들 굉장히 저의 요즘 삶에 와닿는 구절이 되게 많았어요. 정치적인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왜 그러냐? 오늘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만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일단 네, 그게 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안군 지금 PC야? PC. 아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아. 그렇게 될 자, 수도 있을 것 안군 같은데 안군 못 꼽았네. 저는 이거 보고 눈물이 날 수도 있었다. 저는 보편 교양입니다. 근데 안군이 이걸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나도 너무 약간 안군 안군 스타일이에요. 느낌이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 이걸 뽑는다면 제일 안군이 가깝다 맞아요, 이거예요. 맞아요. 가장 이거를 최근에 겪었던 사람이다. 아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맥스님도 이걸 어.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눈이 보는 눈이 좀 맞죠? 있어. 맞죠? 이걸 가져오진 않았지만 고민에 있었죠. 이거 후보야. 리스트. 후보. 저도 보편 교양 1등 그 밑에도 있으나 일단은 보편 교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시스. 책도 일단 맞춰보세요. 좀 안심하고 일단 아직 하나도 안 노시스님은 나왔네요. 그 나와. 제 생각에 노시스님은 나는 세 개가 막상막하였는데 저는 하나- 일단 나 맞춰. 맞춰. 저는 일단 롤링 썬더 러브. 나도 요거 후보에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도 이거 꼽았을 것 같아. 꼽았을 것 같아. 안구는. 저는 팍스 아토미카. 야, 너는 안 돼. 근데 롤링 썬더 러브는 3등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제일 좋았어요. 이거는 뭔가 그럴 영화도 수 있죠. 생각나고 나 너무 영화? 재밌게 이게 읽었어요. 무슨 영화 생각나지? 저는 소공녀 생각도 나고 소공녀가 약간 근데 전반적으로 다 소공녀가 생각이 나. 네. 근데 이게 결국 우려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저랑 겹치나요? 겹쳤는데 왜 그러죠? 빨리 바꾸세요. 게다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네. 제가 다른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뭔가요 1등은? 저도 1등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고요. 이게 제 가장 어쨌든 기억에 남고 이거 잘 썼다. 잘 썼어.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맞아. 이런 부분을 어쨌든 뭐 젊은 세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뭐 40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이 세대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약간의 반갑기도 했는데 뭐 노시스가 그걸 했으니 저는 롤링 썬더 러브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기하다. 저는 이게 세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전조등. 롤링 썬더 전조도. 러브 하신 거는 조금 의외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아먹었어요? 거기 나오는 거? 나 이거 알아먹겠더라고. 그래요? 근데 제목이 무슨 뜻이야? 이게 그거 아닌가요? 뭐 나 몰라. 이게 내용에는 롤링 썬더 러브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뭘? 그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게임 같은 거더라고 롤링 썬더가. 뭐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 뭐 지금 헷갈렸습니다. 뭐라? 로나 우리의 별에 나왔던 기타 이름을 이 롤링 썬더 러브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나는 솔로죠? 네, 나는 솔로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양보를 하고 저는 롤링 썬더 러브. 다행이네 그나마. 그러면 각자 2등은 뭔지 궁금한데요. 전 아까 말했어요. 1등 전 전조등. 음. 세 번째가 롤링 썬더 러브.
저는 라미님은 2등은 세상 모든 바다. 아. 그다음에 3등이 전조등. 전조등이 좋았구나. 전조등 되게 좋지 않나요? 전조등 무슨 내용이죠, 전조등? 전조등 그 남자 근데 남자가 죄송한데 언제 진짜 읽으신 읽고 오신 거예요? 아 이제 반씩 나눠서 읽었어. 그 무슨 말이죠? 전조등 깨지고 나서 뭐 그 프로포즈 하러 간 여자랑 어. 운전하러 가다가 어. 뭐 군청색 털신이 길가에 있어가지고 팍 전조등 뭔가 깨졌다 하고서 무슨 뭔가 근데 그게 약간 그- 맥커핀 같은 거 아니야? 뭔가 있을 네.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간 음. 평균적인 남자에 관한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근데 마지막 결말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음. 뭐 얘기하려다가 됐다. 그게 저는 너무 좀 개슴집 뭐라고 해야 되지? 찝찝하던데요. 아니, 그 자체가- 허탈하게 끝나는. 음. 그러면 안구는 뭐 어떻게 돼요? 저는 무겁고 높은 무겁고 제일 따뜻했어요. 그럼 또 뭐지? 역도 얘기예요. 역도. 아, 그 알아, 알아, 송이 알아. 나오는 네. 거잖아요. 어제 밤에 읽었다 그거. 넌 나랑 너무 달라.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별 내용이 제일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사실 보편 교양도 제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게 전 좋았나 봐요. 뭔가 좀 가깝죠. 네. 안군의 개인적인. 뭐 그렇진 않은데 뭐, 네. 그 안군이 약간 적이니까. 안군 역도 있어요? 아니요. 개인주의자. 개인주의. 뭐 개인주의자에 가깝 혼자 그러니까 사는 스타일. 개인의 심성 개인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둘 다. 둘 다. 근데 요즘 자유주의자. 말 아니, 조심하라고. 먼저 자유주의자를 아니, 말씀하시면서 조심해. 웃으셔가지고. 네. 언제로 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세 번째는 비슷비슷합니다. 세상 모든 바다랑 태엽은 12와 반바퀴. 그럼 다 하나하나 다 재밌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보편 교양을 세 번째로 뽑았는데 이게 제가 뽑은 건 사실 다 앞에 나오는 소설들이에요. 왜죠? 왜냐면 앞에만 그때가 더 집중이 됐기 앞을 때문에. 집중해서 읽었고 뒤에 반은 오늘 막 읽었는데 머리 잘 안 들어와. 오늘 시간은 막 근데 쫓겨가지고 읽으니까 앞파트랑 네. 뒷파트랑 좀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네, 달라, 너무 달라. 되게 네, 너무 달라, 다른 것 달라. 같아요. 아파트가 좋으세요? 저는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세 개가 다 아파트네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문 앞에 하나 파트, 뒤에 하나라서. 전 뒷파트가 더 좋던데. 네. 네. 한 번에 통독했어요? 아니요, 나눠서 봤습니다. 근데 뒤가 조금 무거워요. 맞아. 분위기는. 그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가? 그럼 지금 우리 네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소설은 일단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2표, 2표죠. 네. 네. 그다음에 보편 교양이 2표, 네. 세상 모든 바다도 바다 2표. 2표. 그다음에 전조등도 전조등도 2표. 2표. 네. 3표가 없네. 그 롤링스 아토미카가 전혀 안 나왔네요. 하나. 롤링 썬더러브도 안 나왔어. 아까 지금 너무 저는 나왔어. 아까 그 세 노시스님이 하시지 그 않으셨을까? 말이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해봅시다. 나 예. 그리고 나 이 김기태 씨 사진 지금 내가 한 51% 확신한데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나 얼굴이 너무 익숙해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을까? 아는 사람 예전에 같아. 막 그런 CC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뭐 저기 씨가 혹시 그래도 사귀었으면 알겠지. 너무 익숙하네. 아는 사람인가? 혹시 뭐죠? 그 김기태와 노시스가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얼굴이 김기태가 익숙하지? 노시스가 우엉과 그 뭐죠? 어머. 우엉과 또 뭐야 하나 빨리 얘기해봐. 완두? 완두와 우엉이야, 우엉 완두예요? 아니에요? 너무 웃겨. 완두와 우엉이. 완두와 우엉. 승무. 사귀기 승무랑 사귀지 않았어? 자, 이거 우리끼리 재밌는데 이거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그땐 큰일이네. 읽고 이거. 들으세요. 네. 누가 들어 자. 얼마나 이상할까. 뭐 완두 우엉 하면서 낄낄거리고. 자, 그럼 무슨 소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중에서 이거 나 먼저 하고 싶다. 요거 빨리 먼저 하고 싶다. 딴 데랑 겹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주제 의식이 겹치거나 뭐. 근데 지금 그 안군이 할 보편 교양 요게 개인적인 거다. 저는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어요. 사회적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1인칭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쨌든 곽이라는 선생님의 감정이 조금 더 도드라졌다라는 느낌.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과의 오고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역도도 그 한 친구의 조금 더 집중돼 있는 느낌이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제작부터 갑시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도 네네.
방식도 이게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니까 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부터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고 리뷰를 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몇 마디 이제 덧붙이는 네, 걸로 네. 그런 형식으로 가보죠. 네. 네. 저는 뭐 이게 제일 나아서 그러니까 작가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이를테면 표제작으로 정한 것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아까 찾아보니까 이걸 결정한 이유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로 정한 이유는 인터내셔널이란 단어가 경계를 횡단해 뒤섞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다양한 정체성과 직업, 국적의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것처럼 불균질함과 혼종성을 가진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네요.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단편의 내용은 그 중학교죠. 중학교 동창인 진주와 니콜라이 네. 학교 다닐 땐 서로를 몰랐어요. 그리고 졸업 사진 찍을 때도 저 끝에서 저 끝에 서 있을 정도로 서로 아무런 연이 없는 사이였는데 이 둘이 우연히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른 경로의 삶을 살다가 만나고 그리고 자기 이를테면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을 겪는 그 젊음을 공유해 가면서 서로 물들듯이 천천히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친구가 되고 이제 사랑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사실 이 줄거리를 말하면 되게 뭐랄까 그냥 우정 이야기인가 네. 사랑 이야기인가 한데 그 과정에서 되게 그 젊음을 묘사하는 방식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또 이를테면은 너무 뜬금없지만 공산주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뜬금없지 않게 또 이렇게 뭔가 맥을 같이 하는 뭐 그런 되게 솜씨 좋은 엮음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줄거리는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특정 문장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막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쉽지 않은 워낙 생활에 밀착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도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좀 줄거리가 이 소설 중에서 편이죠. 많이 있는 네. 소설이고 앞부분에 이제 구성을 그러니까 오프닝과 클로징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상당히 독특하게 해놔가지고 맞아요. 복선을 깔아놓고 나중에 떡밥을 회수하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놔서 네. 그런 부분이 인상 깊기도 해요. 네. 첫 문장이 두 사람의 역사는 길다예요. 되게 좀 뜬금없는 문장인데 갑자기 200년 전 프로이센에서의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역사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뭐 대륙을 가로질러서 뭐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갔다가 뭐 2차 세계 대전을 갔다가 갑자기 뭐 수십 년 뒤 미국을 대표하는 두 팝스타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래를 공동 작곡했다. 이게 위아더 월드 이게 마이클 잭슨하고 나머지 한 명 뭐 약간 그러니까 뭔가 역사를 거슬러 가서 하여튼 두 사람 정말 그냥 인연이 있다면 아무 두 사람이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이 경기도에 서울 동북부의 한 중학교에 서로를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면서 현 시점에 이제 주인공 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둘이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인연 없이 지냈는지를 설명하는데 하여튼 되게 문장 하나하나가 위트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빵 터질 만한 좀 감각적인 소재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개 좀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빨리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우연히 중학교 때 서로의 이름이랑 존재 정도만 알지 전혀 친하지 않았다가 낯선 도시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이제 저녁에 좀 맥주를 과하게 마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 서로 막 그 정말 쓸데없는 수다나 떨면서 놀다가 갑자기 이제 이 문장으로 넘어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벌떡 일으켰다. 각자의 좁은 방이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 앞에 그 묘사하는 부분에서 약간 두 사람한테 약간 썸띵이 생길 네. 것 같은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벌떡 일으켰다 할 때는 제 머릿속엔 둘이 이를테면은 같이 서로 해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예. 가리면서. 네 네이키드한 상태에서 둘이 벌떡 일어나는 이게 뭐야 뭐 약간 이런 우리 그 클리셰로 갈 뻔했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각자의 좁은 방이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다행이라고 어젯밤은 위험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또 바로 다음 문장이 잠시 따져보니 위험할 건 또 뭐지 싶었다. 그래서 두어 시간 뒤 일어나 살아있느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충 이런 말로 정리했다. 점점점점 여름이었다. 되게 그러니까 이 둘이 약간 그 남녀가 좀 서로 헷갈리면서 친해지는 그 순간을 좀 잘 포착한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김기태 작가도 어쨌든 젊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40살이면. 뭐 젊으면 젊고 조금 들었다고 하면 들을.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서 청년이시죠. 또 하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방금 전 그 대목인데 이게 굉장히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글이 맞아요. 좀 써있다. 이게 점프 맞아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부분은 약간 콜라주 느낌도 그래서 상당히 그 영상적인 구성에서 보면 글쓰기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벌떡 일으켰다 한 다음에 각자의 좁은 방이었다가 내용은 이어지잖아요. 근데 굳이 줄바꿈을 해요. 그러니까 아차 둘이 같이 잔 거야?라고 내가 반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자의 좁은 방이었대. 너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이런 글쓰기 자체도 되게 위트 있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그 노동과 시간, 자본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터치가 이어지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니콜라이가 일하는 거는 약간 이를테면 뭐 우리가 그 육체 노동을 하는 공장이고 진주가 일하는 곳은 마트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의 일터에서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진주가 혼자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할까? 마트에 와서 물건을 담는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그 물건들이 주는 행복의 알맹이만을 누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 자기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간을 팔고 있을까?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은 마트에 직접 오는 사람들일지도 몰랐다. 여기서도 좀 이렇게 잔잔한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진주가 하는 일이 그 마트에서 그 빨리 뭐라 그러죠? 이를테면 배달. 그 배달한 거를 이제 대신 물건을 갖다가 그쵸, 실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샀구나라는 그 노동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하지만 자기 생각에 스스로 또 반전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시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천천히.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물건을 사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니콜라이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옆 라인에서 일하는 흰머리 아저씨는 구내 식당에서 무슨 메뉴가 나오든지 다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었다. 제육볶음도 두부조림도 오징어 숙회 무침도 다 비볐다. 줄 서는 시간을 포함해 15분 만에 석식을 먹고 라인으로 돌아오는 길에 니콜라이는 그에게 슬쩍 물었다. 사람이 12시간씩 주 6일 일해도 몸이 괜찮느냐고.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어. 두 젊은 사람들이 각자 일터에서 정말 그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노동에 이를테면 정말 그 고됨을 이제 경험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정확히 그 노시스가 저도 줄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그래요? 순서로 이제 뭐 지금 그래요? 한 페이지 차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줄을 쳤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테면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담지 않고 그냥 배달받는 사람들은 오직 그 물건들이 주는 행복의 알맹이만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표현에서 행복의 알맹이 여기 생각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게 여기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작가로서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흰머리 아저씨가 모든 메뉴도 다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는다. 난 이거를 이 작가가 주로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아, 이걸 근데 뭐 직장인 유심하게 아니어도 봐뒀을까? 급식할 때도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아 애들 있으니까. 네. 학교 급식할 때 네. 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 보였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좀 더 가까워져서 한 공간에서 같이 누워 있으면서 나누는 대화인데요. 섹스는 공짜라서 다행이야. 니콜라이가 몸을 일으켰다. 방금 이상하게 물건 취급받은 느낌? 아니지. 물건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니콜라이가 벙에 있을 때 진주가 덧붙였다. 섹스가 공짜가 아닌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니콜라이는 다시 누우며 말했다. 그건 그렇네. 이것도 이 섹스를 두고도 이건 돈은 안 드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젊은이들이 뭐랄까 되게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 가면서인지 안쓰러우면서도 참 씁쓸하다. 딱 속용어죠, 뭐. 요 그러니까요. 장면만 딱 놓고 보고 보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둘이 같이 함께 일단 동거 함께 살게 되고 근데 그 두 사람이 각자의 그 고된 일터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각각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니콜라이는 앙맨이라고 아는 친구인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려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한번 언급이 되고 앞에서 그다음에 그 진주는 자기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신빙인데 유튜브인가 뭐 운영하는데 네. 뭐 돈 벌어서 여행 갈 거야 하면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연락이 좀 끊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냥 언급만 되고 스쳐 지나가서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니콜라이는 누구도 근황을 모르는 앙맨에게 맥주 가장으로 끝나는 메시지를 남겼고 진주는 1년 넘게 업데이트가 없는 흰구의 채널에 흰구의 안녕으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다. 둘 다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좋은 친한 사이 시도였다며 서로 칭찬했다. 라면서 그러니까 이 두 젊은이, 이 두 주인공이 각자 그러니까 뭐랄까 상황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서로 이렇게 동료들을 케어하면서 확장하는 그러면서 또 따뜻하게 뭔가 마무리되는 이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이 소설에 약간 완결성을 주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을 그냥 한 번씩 언급하는 걸로 소비하지 않고 마지막에 끌어안는 느낌을 줘서 이 책이 마지막에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 그 대학생 뭐죠? 저 여행 로그 하는 여행 로그가 맞나? 흰구의 무슨 로그 여행 로그. 아이슬란드 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걔가 사실은 이 진주는 되게 어쨌든 마트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있는데 얘는 지금 그냥 여기서 알바 떼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콘텐츠 만들 생각으로 왔고 거기다가 철과 눈치도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카메라를 들이대서 진주가 이제 신경이 쓰이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진주는 얘한테 한번 메시지를 남겨봤는데 이게 어떤 연대나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고 진주가 자기의 삶을 그냥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어 나는. 얘랑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노시스는 이 인터내셔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뽑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잘 썼어요. 잘 썼다. 정말 요 작품 하나만큼은 정말 따로 읽어보셨으면 하는 게 맥스도 비슷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엮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와 주제와 심지어 이 대목에서 이 문장이 왜 나오지 싶은데 그걸 또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기술이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엮는 기술자의 느낌이 좀 났어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프로이선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건 이제 막스와 앵겔스를 얘기하는 거고 맨 뒷부분에 이제 기리파시오 당신도는 인터내셔널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쨌든 사회주의 얘기가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전개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가다듬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음으로 라미가 전조등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로나 우리의 별.
아 그래, 그 궁금하다. 네네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지금부터 빨리 내용이냐고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는 가능하다 딱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경쟁 프로그램, 노래로 경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슈퍼스타 K 같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로나라는 가수가 뜨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모두의 스타가 돼서 굉장한 인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이 진행되면서 특이한 점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마치 댓글을 달 때 닉네임에서 선택하듯이 뭐 외다리 비둘기, 뭐 아니면 똑딱이 단추 이런 식으로 닉네임의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로나라는 주인공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이돌 같은 그런 가수가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니까 아이유가 떠오르고 이효리가 떠오른다. 맞아요. 이런 뒷부분에 이야기를 사회적인 무언가 맞아요.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나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가수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계속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창당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깃발을 세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의도 저도 전혀 뭐 그런 걸로 이걸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이 로나라는 애가 특이한 애인데 그냥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나 보다 정도로 기대를 했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구절을 보면은 이 로나가 맨 처음에 자기가 인터뷰를 시작해서 그 인터뷰들 내용이 점점 조금씩 세지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쪽인데요.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꼭 이번 앨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일과 관련해서요. 아니 더 나빠졌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로나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모두 반기진 않아요. 누군가는 싫어하기 시작하게 되고 누군가는 더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외다리 비둘기이며 아로미이다. 제플린 88과 똑딱이 단추, 배부른 소크라테스 즉 여기 다 닉네임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친구와 연인, 추종자이자 소비자, 감시자와 연구자 또는 변호사였으며 이제 로나의 동지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다. 로나는 모두의 스타가 아닐지언정 우리의 별이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되게 트렌디하다고 느낀 게 직접적으로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소재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나는 솔로를 가지고 한 것들 또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희 현실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맞아요. 내용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거의 바꾸지도 않아요. 사실 그쵸. 다 알아먹겠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드립을 쓰려고 하는지도 알겠고. 네네. 네. 근데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작가가 맞아요. 이미 사람들이 마음에 있고 갖고 있던 이미지나 개념을 작가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잘 그냥 다 사용하는 쓰는 거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문학과 현실 또는 영화와 현실을 넘나들 때 그게 가끔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어우 저거 따라했네 저럴 거면 왜 가져왔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저는 맞아요. 들지가 않았고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게 이거를 차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효리를 떠올리던 아이유를 떠올리던 이 사람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분 소설의 더 극적인 효과,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표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생각을 많이 깊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소설이어서 저는 이 맞아요. 단편을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좋으셨다고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이 과연 로나가 원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맞아요. 팬덤 정치의 시작으로 느껴졌거든요. 역시 정치 이쪽에 꽉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과연 로나가 원하는 그 일종의 대안 정치가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이 화자의 그 모두의 스타가 아닐지언정 우리의 별이다.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역시. 좀 위험한 네, 발언이기도 위험한 하죠. 발언이죠. 정치적으로 네. 본다면. 기억 쌍디귿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뭐죠? 뭐예요? 그냥 갑시다. 이거 나중에 쿠키 같은 거 넣어주세요. 잘라가지고.
그러네. 네. 그러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게 볼 수도 있고. 아, 그쵸. 그런 여러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 단편들의 맞아요. 특징이에요. 제가 났을 지금 때. 굉장히 과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읽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단편집이라서 여기저기에 기고한 거를 이제 모아놓은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소설 여기에도 로나 우리별에도 당근도 기리파시오가 나오고 맞아요. 서로 소설에 이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겹쳐져서 갔다 나오는 하죠. 게 있죠. 네. 근데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전 조금 궁금했던 게 이렇게 현실을 차용하는 이렇게 많이 차용하는 소설 저는 처음 보거든요. 맞아요. 현실을 차용하는 소설을 처음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하다못해 뭐 소년이 온다나 뭐 작별하지 않는다도 뭐 굉장히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환상적이라고 느낀 게 아니라 더 현실적이네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거를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대중문화적이고 사람들한테 감각적으로 익혀져 있는 이거를 잘 갖다 쓴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게 그 현실 가져오는 부분은 사진처럼 찰칵 찍은 거를 그러니까 그 맞아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었거든요. 알았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은 얘기인데 대중문화가 이제 현재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너무 공유하고 있는 밈 같은 게 많아서 맞아요. 그거를 갖다 넣으니까 이게 마치 찰칵 찍어가지고 그 장면을 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박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넘친다는 생각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는 여기 내용 중에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구절. 저는 이게 모두에게 다 친근하게 익힐 수는 없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다 읽고 나서. 그리고 각자 더 와닿는 단편이 있었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그쵸. 거고 구절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안군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도 될까? 더 효율적으로 한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잘 쓰셨다는 그 의견에도 10분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아까 라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촌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이나 문장은 다른 걸로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붙인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몇 번 좀 든 것 같아가지고 뭐 사실 종합 리뷰 할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설이고 장류진을 처음 읽었을 때하고 비슷한 느낌도 사실 있어요. 장류진도 네. 판교 사투리나 판교의 그 그쵸, 서브컬처를 굉장히 소설로 그냥 찍어내듯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장류진보다는 좀 더 한국 사회의 이제 보편적인 부조리에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대중문화 세계를 막 종횡무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책장이 굉장히 잘 넘어갔고 또 어떤 때는 와 무릎을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표현인데도 뭔가 깊은 것들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무릎을 치기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 돋부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풀어가는데 이게 뭐랄까 억지로 막 꿰가 맞춰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놨다는 느낌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0살의 작가가 많은 가지를 칠 만큼 충분히 이제 굵은 뿌리와 몸통을 갖고 있는지는 이 책으로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지금 전체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박완서 선생도 예전에 처음에 소설을 쓸 때 자기 경험을 그냥 팔아먹고 많은 소설가가 될 것이다라는 걸 그때 원로 평론가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박완서 선생은 그쵸. 나중에 아주 굉장히 훌륭한 소설가가 창조의 됐죠. 네. 그래서 이 김기태 작가도 첫 소설집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지는 작가고 의심도 한편으로 하게 되지만 한강 같은 또 저희가 또 전에 한강을 해서 워낙에 이제 그런 문장을 보다 이런 문장을 보면 재기는 넘치나 뭔가 자기적이고 한데 그러면서도 어떤 문장들은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편교양이라는
재밌는 단편이죠. 네. 굉장히 어떠한 교사의 얘기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 교사의 안군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빙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줄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인공은 학교 선생님 곽입니다. 근데 곽이 맡은 과목은 고전 읽기라는 선택 과목인데요. 저도 뭐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실제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구성하는 마치 저희가 대학교 때 할 수 있었던 경험을 미리 하고 있는데 뭐 교양 선택 과목이니만큼 대학교 갈 때는 실제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중요한 수업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고 졸려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 곽은 굉장히 정성스레 수업을 준비했어요. 책도 열심히 고르고 책이 꽂힐 책장이나 이런 것도 세팅을 착 했는데 첫 수업 날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4월이 되자 이제 수업을 듣는 소수의 학생들만 정해지게 됐고 처음에는 당연히 슬펐지만 각각의 학생들이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냥 수업을 잘 듣는 학생에게 집중하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수업을 임하게 되죠. 그중에 은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은재 아버지한테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왜냐? 고등학생이 그것도 대학 갈 친구가 마르크스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사회주의에 물드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민원이 들어온 걸 듣고 교장이 그 선생님인 곽에게 전교조 가입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수업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곽은 그 제자인 은재와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은재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근데 은재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고민을 했으나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은재 아버지가 사과의 말을 표현해서 곽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은 은재가 서울대에 합격을 하면서 곽에 대한 평판이 과거의 선생님들은 막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존중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딱 안군이 좋아할 글이야.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왜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일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인턴분들과 업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한 명 많게는 2명의 일종의 그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에게 뭔가 잘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선생님이 됐구나.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 곽이라는 주인공에게 조금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안군이 어른이었구나. 아니요. 여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게다가 제가 그런 때 가장 좋았던 구절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결 한적해진 복도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와르르 웃는 소리가 났고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던 새 학생과 마주쳤다. 빨간 머리가 곽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졸랐다. 옆에서 쌍꺼풀과 후드가 거들었다. 곽은 졸업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셋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셋은 놀라며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았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어쨌든 모범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의 추억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잘 대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곽이라는 선생님은 집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학생 존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도 이 문단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셋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셋은 놀라며 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요까지만 안구는 읽었는데 네. 사실 그 다음 문장은 곽은 새 학생다 1년 내내 잠만 잤는데 왜 자신과 사진을 남기려는지 의아했고 네. 그 부분 그래서 주춤거렸다. 그리고 곽은 그들이 성인의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실례일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 그렇죠. 네. 이 가치 판단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학생 그러니까 나는 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야. 선생님이 학생의 맞아요, 이름을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켰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정을 가졌다는 애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그죠. 같습니다. 난 네. 그 점이 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음.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다르게 느낀 거냐면 생각보다 제가 좋다고 기억하는 선생님과 제 주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친구는 잤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곽이 그냥 안군 같았어요. 음. 곽의 나도. 성격과 말하는 방식과 말투나 이런 그 부분들이 관계에서 거리도 맞아요. 거리 설정. 맞아요. 슈톨렌 갖고 와. 대박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설은 사실 읽어보면 야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참 특이한 게 말이죠. 이런 경험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실적이라고 그럴까? 그 일테면 아까 인터내셔널이야 아니면 그 왜 제가 하게 될 건가요? 아니 저 그 왜 두 학생 그러니까 어떤 장학금을 이렇게 그게 제가 하게 될 아니요 인터내셔널에서. 인터내셔널에 처음에 중학생 때 봉투로 만난 사이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약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봉투 아니야?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봉투고. 그러니까 뭐 가정 환경 때문에 아닐 텐데. 그거 돈 내라는 독촉 봉투야? 돈 내라는 거지. 돈 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곤 해가지고 그렇지, 따로 그렇지. 내야 되는. 그러니까 네.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렇죠. 얘한테 둘이 그 친하게 지내, 챙겨주고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진주가 그거는 진주. 가정 환경도 이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위로도 그러니까 뭐래 격려도 해주잖아요. 너 3등급인데 네네. 너면은 귀액균등 균형으로 하면은 2등급처럼 갈 수 인서울 있어 하고 굉장히 애정을 가진 것처럼 그 약간 츤데레처럼 해주는데 이름을 나중에 모르잖아요. 보면 이름도 이름 모르잖아.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가가 굉장히 현실적이다. 맞아요. 우리의 이 현실의 묘사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선생님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이 꼭 나쁜 선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 곽은 너무도 그 교과서적인 좋은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은 기본을 놓쳐버리신 거죠. 아쉽게도.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 성의는 또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소명의식까지는 아니지만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딱 프로페셔널한. 그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인간의 정형화된 타입으로 이 소설이 전개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다는 관찰력이 데서 뛰어난 사람.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언론학부라서 그런가 봐.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게 되게 현실을 옮긴 거니까 저널리즘적이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다. 그러네. 저는 그 노시스한테 밀려서 롤링 썬더를 하는데 뭐 부채를 가져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 롤링썬더를 몰라서. 몰라? 이거 되게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재밌어 하실 수도 있는 게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 뭐죠? 그 뭐 나는 솔로. 솔로. 나는 솔로. 심지어 저는 나는 솔로를 못 봤어요. 한번 옛날에 그 짝만 좀 봤고 나는 솔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나는 솔로 얘기들을 하도 하니까 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저한테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있는 데는 나는 솔로가 대충 어떤 프로만 알면 지장은 없다. 맞아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조맹이라는 37살 독신 여성입니다. 네. 20살에 상경을 했고요. 수입 음반사 마케팅 담당자예요. 근데 이거가 나는 솔로에서는 여긴 솔로 나는 솔로 이게 프로가 이름이 솔로 뭐죠? 농장. 솔로 농장? 솔로 농장. 그래서 다 채소와 완두 맞아요. 대파, 솔로 농장. 순무. 여기서 자막은 네임스퍼는 글로벌 레코드 세일즈 마케터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귀신 같은 건 우리의 시청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소기업 단위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네. 거. 맞아, 이것도 맞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걸 맞아요. 잘 파악하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그 뭐가 나오던 쟤는 대기업 다니는 애, 네. 쟤는 중소기업 다니는 애, 쟤는 공장 다니는 애. 이렇게 파악한다는 거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맹이의 친구인 리아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고 비혼주의자입니다. 예,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맹이는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그리고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다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 그리고 시스타의 나 혼자를 듣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취향을 가진 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뭐 되게 그래도 약간 외향적으로 대학은 보낸 것 같아요. 뭐 MT 기획단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업계에서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근근히 붙어 있을 것으로 저도 그 대목. 네. 약간 뭐 불안해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데 뭐 꿈이 크진 않아요. 누비조끼 입고 비오는 날 리아하고 부침개 구워 먹으면서 알밤 막걸리를 한 잔 걸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37세의 독신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사랑이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인 솔로 농장에 나가요. 내심으로는 이게 아마 근데 나는 솔로에는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나는 모르겠어. 그 특별한 그 캐릭터에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나는 솔로에. 그렇죠. 네. 그건 뭐예요? 거기서는 가장 예쁜 분은 어떤 것? 그 예를 들어 뭐야 그게 이름이? 저도 안 봐서 모르겠네요. 영수, 영수 그거 한번 옥순, 들어본 것 같아요. 옥순. 뭐 영철 아.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근데 그 하여튼 영숙이 여기서는 양파나 토마토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 조맹이는 양파나 토마토를 원했는데 완두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완두를 찍고 있는 담당 PD는 우영 PD예요. 우영 PD.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호감이 생겼어. 그래서 우영 PD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해나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스페셜 데이트권을 건 경쟁 미션 같은 게 이게 나는 솔로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걸음으로 밭 옮기는 미션인데 이제 수레가 이게 쓰러지는 바람에 그 걸음을 삽으로 막 네. 용감무쌍하게 하고 나중엔 손으로까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 일본 그 똥포 영화 있잖아요. 제가 아주 유기차게 네. 좋다고 얘기한. 올해 영화로 진짜 뽑으셨던 계속 얘기하시네요. 안 봤지 일관돼. 노시스 이거 아직. 네, 전 끝까지 네. 못 봐요. 거기서 손으로 막 똥을 담거든. 오, 빨리 다음 그 이야기하세요. 그게 너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완두는 관심 바뀌었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부터 저 여자는 뭐야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약간 호감을 얻어서 스페셜 데이트권을 얻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입니다. 그 혼자 간다고 그래요 또. 우엉 PD랑 그 뭐 하는 거야? 이어지려고. 그렇죠. 그런 네. 또 큰 그림이 있었죠. 너무 웃겨. 우엉 PD하고 둘이 가고 싶어서. 예, 그렇지. 그래서 산 올라가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정중히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송이 잘 나갔고 뭐 크게 이제 인기는 못 걸었는데 뭐 솔로 농장 역대 출연자 모임을 드나들다가 14기인 순무와 사귀었지만 요 표현도 그것도 너무 리얼해. 이런 일이 있나 보죠? 실제로 나는 그래요? 솔로 네. 사랑은 계속된다. 또 나솔 다른 사계. 방송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아, 기술. 그래요? 끝나고 나서 나솔 하는. 사계라고 있어. 그래서 뭐 근데 순무가 이제 잘 사귀다가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 이 얘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걔도 기대 이하였지만 걔를 만나는 나도 기대 이하다. 요게 좀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그러면 소설은 뭐 우중충하게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얘는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했고 뭐 그렇게 그냥 여기서 느낀 거를 가지고 나는 나대로 뭐 잘 살아야지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마무리가 명랑해요. 돼요. 그런 느낌의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솔로를 안 봤지만 그 나는 솔로라는 게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대충 알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이 평가를 아마 하는 것 같죠. 옛날에 짝을 보면 약간 그랬고 네. 그것이 아까 그럼 너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 다니면 너는 중소기업 다니네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는 굉장히 뭐 일종의 명대사 느낌으로 좋았던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댓글에 대한 거예요. 이제 그 조맹이가 자기가 출연분을 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어디 얘기합니다.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나이와 외모를 초월한 사랑이 더 진실하다 여기면서도 정말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시도하면 자격을 물었다. 저도 밑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반도 안 산 사람에게 어떻게 도태되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596명이나 거기에 추천을 누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의아했다. 요까지도 좋았는데 그 다음이 더 좋았습니다. 너네 어쩌다 이렇게 족같아졌어. 그렇게 자기가 댓글로 쓰죠. 익명으로. 그래서 진짜 조금 지금 뭐 사실 세태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또 그래요. 너네 어쩌다 이렇게 족같아졌어 라는 생각도 들고 세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아니 조금만 그 혐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는 이건 남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좀 쓰고 싶은데 약간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 맥스 어쩌다 이렇게 족같아졌어? 이런 생각이 약간 자기 혐오적인 생각이 조금 올라와요. 어떤 것 때문에요? 그게 참 아마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고 불만족스러운가요? 본인의 선에? 네, 저한테 불만족스러운 것도 좀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소설에도 자기한테도 좀 불만스럽다는 표현이 있네.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역겨울 뭔가 내 자신한테도 약간 역겨울 느낌이 올라올 있죠. 때가. 그렇죠. 변화를 느낄 때.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없는 것 같아. 나 잘 그런 느낌 안 느껴봤어. 훌륭합니다. 자기애가 강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의해서 두 번째로 꼽긴 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 소설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프로그램을 또 빗대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로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또 좀 폐부를 좀 살짝 찔러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터넷을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이 작가님. 아.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직접 남기진 않더라도 엄청난 눈팅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 대부분을 다 섭렵하고 계실 것 같고 나무위키도 정말, 많이 보실 네. 것 같아요. 나는 솔로도 나무위키 모든 얘기가 에피소드 다 하실 것 나오죠.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쉬워진 사회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게 쉬워진 사회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과거의 작가들은 직접 인터뷰를 그쵸, 하든지 취재를 아니면 하고. 직접 경험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약간 표피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서 그런 느낌이 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위키 많이 하고 커뮤니티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 널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면 그건 제주죠. 네, 탤런트죠. 엄청난 제주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돼갑니다. 자, 빨리 노시스가 리뷰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죠. 일반인들 리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그 맞아요. 조선일보에서 독립문학상이죠. 이거 수상작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을 해놓은 것 중에 인상적인 부분만 빨리 읽어볼게요. 정명교 문학평론가가 이걸 자기애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한국 소설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소비해온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소설적 경향의 득세가 소설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는 세계적인 문화 추세의 한 단면을 반영할 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첨예화로서 자기애의 보편적 확산 현상을 가리킨다.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바로 이 진화의 후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작가의 문장이 아주 밀도가 높다는 점을 평가해야 하리라.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되풀이를 가능한 한 줄이고 이야기의 여백 너머로 펼쳐지는 작품 밖의 상황을 은밀히 암시함으로써 적은 어휘들 주변으로 삶의 전체적 상황이 요동치는 광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로 소설가 김기태는 자기의 진화사의 도정에서 확산된 엄청나게 다양한 양상들을 촘촘하게 모집해 기초 진료들로 밑바탕에 깔면서
그중 거의 무작위로 선별된 특정 인물들과 세계의 일반 혹은 인물들 사이의 어긋남, 다시 말해 자기애라는 동일한 감정 핵으로부터 출발했으나 그 실제적인 현 상태는 너무나 큰 차이를 벌리고 있어서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양상들을 작품의 표면에 부각시킨다. 예술에서의 리얼리즘이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성찰을 지속하는 힘이며 그 힘의 유지를 통해서 현실의 밑바탕에 놓인 의미를 발굴하거나 혹은 현실을 넘어설 무언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선이 길쭉이 놓여 있으니 그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만에 보는 유망한 젊은 작가를 기대하는 마음에 주름이 많이 접힌다. 구요서 소설가는 겉과 속이라는 개념으로 평을 하셨는데요. 김기태의 소설들은 피상적이다. 그 점이 참 묘하고 좋아 보인다. 피상적이라는 건 좀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표현인데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묘하지 않을 수 없다. 겉은 기존하는 속을 감싸는 게 아니라 되레 속을 비로소 있게 하고 규정하는 매우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게 된다. 뭐 이중구정이네. 예. 그래서 그 이 단편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해방이나 구원처럼 모호한 단어는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속없는 피상적 언표들을 주문처럼 한 번씩 외울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맑고 개운해지는 기분이 든다. 맞아요. 아무래도 김기태 소설의 묘한 매력덕인 것 같아. 그런 거. 마지막 김동식 문학평론가입니다. 이데올로기들을 불러들이는 또는 호명하는 소설. 그다음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키워드로 쭉 글을 썼는데요. 김기태의 소설을 읽기 전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김기태의 소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생산 또는 재생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을 소설의 공간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호명들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들의 연쇄나 조합에 근거하여 자기 서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주체는 자리를 부여받는다. 김기태의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변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흥미로우면서도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현실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추상적인 개념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소설의 육체성과 함께 재현해내는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김기태의 소설에 있다. 문학상 심사를 위해 다시 읽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사실 다른 키워드로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마다. 네. 자, 저희 평점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군. 이걸 하면서도 약간 뭐 점수가 왔다 갔다 하네. 예. 네. 셋 반입니다. 3.5? 네. 왜 이렇게 낮죠? 아 그래요? 저 3에서 올린 건데. 뭐 영화 책이 달라?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책에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엄숙주의자. 책 엄숙주의자. 네. 라미는 몇 점입니까? 저는 3.7입니다. 3.7.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맞나? 제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게 그 지점이 약간 깎는 부분이었어요. 4점에서 내려오게 되는. 노시스. 그러니까 소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형을 갖고 있으면 점수가 낮아질 것 같고, 저는 제가 소설을 별로 즐기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글쓰기 하는 소설가가 있음이 좋네요. 그래서 전 4점이요. 좋습니다. 저는 3.6점. 예. 3.7점. 차이 안 나는데. 몇 점에서 고민하신 거죠? 3.6점 할까 7점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라미가 7점 하길래 그냥 다르게 하자 그냥. 그와 다르게. 다르게 하자 그냥. 네. 그러면 3.7점입니다. 3.7점. 평균이네 신인 라미가. 소설가 치고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연 이 책을 20대 이하 친구들이 좋아할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나는 좋아할 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가 약간 좀 기성세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 음. 흐뭇하게 볼 수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지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 야 4점 준 나는 뭐. 아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거기에 라미님도 뭐 동의하셨으니까. 네. 아니 저도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유행이나 뭐 노래나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저보다는 그 작가 나이도 40이고 네네네. 해서 조금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이런 느낌을 봤는데 이공상공 내가 본 거 아니야? 2030 못 본 거네 오늘 그러면. 그래서 와. 궁금한 게 네. 책영사에 만약에 20대 멤버가 있었으면 더 그분의 낫죠. 또 평이 궁금한 거예요. 이 책에 대한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최경 최경 사단 중에 20대가 있으시면 있어 우리 있잖아. 맞죠. 읽어주시고 네.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남겨주시고 그 안구는 저기 회사 가가지고 그 저기 인턴들한테 이거 좀 소개 이거 읽어 억지로 그 저 읽으라고 하고. 한국식 해줘 네가. 요즘 어떻게 그래요? 곽 전 선생님한테 박 지금.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거기 주로 자는 모양이지 거기서. 자, 더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러게요. 지금 이미 우리가 시간이 예약해놓은 시간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갔네요.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책영사 219회는 책을 다뤘습니다. 올해 2025년 첫 번째 책을 다뤘고요.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작년에 워낙 화제가 됐고 계속 그 화제가 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미도 있고 단편집이라서 호흡이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 해주신 책영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스폰서 해주시는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